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농해수위에 3명 의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과거 저희들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 그 농해수위에 3명 의원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이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다. 전라북도가 18석도 안 돼가지고 18개 상임위원을 각자 이렇게 막 커버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명이면 10명이 나눠져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라북도 도정의 핵심 분야별로 10명이라도 먼저 나눠져서 가야 할 바인데 농해수위에 10명이 거기에 다 모여있어. 이건 정말 적지만은 적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국회에 참여라든지 대변을 못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원팀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서 잘 이루어져 가야지. 이건 막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도민들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오늘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새만금 예산이 78%란 삭감이 됐는데 이 차제에 뭐 기본교육을 뭔가 뭐 정부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핑계 변명은 되고 있는데 어떻든 뭐 분풀이였겠죠. 그 중앙정부가 뭔가 잼버리 실패에 대한 분풀이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공항도 아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 인천공항에서 새만금 지역, 새만금 지역에서 무안공항, 무안공항에서 여수공항, 여수에서 지금 뭐 이제 김해공항일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국토 잡둔 서남권에 L자형 고속철도를 하나 건설하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SOC 공원으로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를 하나 건설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새만금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부창대교 지금 노을대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노을대교를 지금 4차선화 하자라는 의견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를 건설하다 보면은 그 새만금 지역에 대한 SOC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구상을 한번 더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4차선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그 노을대교 옛날 부창대교의 그 문제 4차선화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서남해안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은 그 부근으로 같이 지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부터 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아까 L자형 서남해안 고속철도 이것을 인접지역 충청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경남 같은 데하고도 상의를 해서 뜻을 같이 하면 또 그 사람들 힘도 보태서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좀 전국 지역 언론에서부터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앞으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문제를 공론화를 해서 인접 지자체 협조를 함께 구해서 해나가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면 새만금 SOC 문제도 뭔가 해결이 되고 또 부창대교, 노을대교 4차선화 문제도 뭔가 해결책을 발전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그 선거구 일정 의견을 따지면 지금 이제 출마가 지금 예정되시는 이제 그 우리 전국고창 이 지역에 부안하고 순창이 이제 붙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유리할 거라는 분석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유석열 개인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전라북도가 10석에서 9석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좀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 요걸 적극 찾아가지고 10석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원님이 민주당 계열로서는 한 번도 고찰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당선은 3번이나 됐으니까 정읍시장까지 포함하면 4번이나 됐으니까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아주 파행과 굴곡의 정치 역사를 가진 한편으로는 불행한 또 정치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제 소망은 정상적인 정치의 길을 걷고 싶다. 또 그것도 맨날 무주류, 비주류로만 일관했는데 제가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 만들었을 때는 비주류였어요. 안철수하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인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제 주류의 입장에 한번 서서 이제 비판만 하지 말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제 정치를 다시 이제 4년 만에 재개하는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쭙는 게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민주당 공천률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현재 상태라면. 그래서 저도 가일층 열심히 뛰고 해서 민주당 공천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떠한 경우든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임하지 절대 뭐 무소속이나 뭐 이런 쪽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2번, 국민의힘 1번이나 예. 아이고, 경선을 이렇게 대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선을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당으로 나갈 때도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 받아가지고 나갔던 것인데, 이 경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이 오면은 우리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받아줘야 이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그 대비하는 거 상대방들은 자기 지지자들 만약 여론조사에 동원해가지고 많이 참여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론조사가 뚝 떨어져요. 그건 아마 본 경선 때도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선이 참으로 그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동원의 문제. 선거구 획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국회로 오고 그럼 국회는 일정을 잡아서 이걸 다시 심의를 할까? 예, 그렇죠. 심의를 한 뒤 표결이 들어가요. 최종적으로는 국회라는 것은 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표결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거부라고 그러나 뭐 재심이라고 그러나 그건 제 요구가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그려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번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시 오게 되면은 아마 그대로 가야 될 겁니다. 수정을 못 해요, 국회에서는. 국회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네. 아니, 수정은 못 한다고. 수정 못하죠. 수정 예. 못하고 의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만 가지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다시 선관위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온 걸 거기서는 수정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변결해야겠죠. 수정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이제 본회의에다 상정을 해야 돼요. 몰라, 그 제2 요구하는 것도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3분의 2 표결을 했어요. 제2 요구하는 것도. 네, 3분의 2.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해. 그러니까 이럴 때 전국 정치권이 진짜 정치력을 발휘해서 3분의 2가 반대하게 만들어서 제 요구를 하게 만들어가야죠. 정개특위에서 3분의 2. 근데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인접지역에서는 뭐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충남, 뭐 전남 이런 데서는 자기들 거 예산 챙겨가니라고 정신없지 전라북도가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선거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들 지역에 아무 문제 없는데 전북 하나를 지켜주려고 과연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전북의 정치력 아닐까. 하게 만드는 12일날 예비후보 등록은 하시나요? 저는 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첫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출마 기자회견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출마 기자회견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선거 경선을 천막을 치고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땅도 계약을 했고 천막도 어디 지역에서는 임대하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디 옥천인가 어디에 임대해 주는 데가 누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경선은 천막에서 치르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하지 않으려고 오늘 미리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12일 날
애비 오고 등록하고 아까 서양권 L자에 공약 발표하시는데요? 공약에 이런 걸 했고요. 하도 지금 생각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폐를 많이 끼쳐서 출판기념회도 안 하기로. 저한테 큰 걸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것이 그거였네요. 예, 안 하겠다. 기자회견. 예, 출마 기자회견 안 하겠다. 그럼 이제 경선을 위한 천막 그 사무실은 정부장 양쪽에 있다? 아니 하나밖에 없거든. 애비 오고 때는 설령 선거구가 몇 개 이상 시군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 공직선거법에 하나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두도록. 그럼 어디 있다? 정읍 시내 공터가 저로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정부에다요? 정읍에다가. 고창에서 써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정읍이 제일 또 들어와 있는 시군 중에서는 인구가 많고 또 제가 정읍 출신이 거기 때문에 정읍에도 그렇다고 막 아까 같이 만약에 순창 부안까지 들어오면 고창에다 둘 수도 없고 부안에다 둘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친구분하고 이제 리턴 매치를 하시네요. 참 이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쓰게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전국 정치권이 계속 약하다, 뭐 제대로 현안 해결 능력 없다, 예산 문제, 예산 확보 능력도 어렵다.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 농해수위에 세 명의 의원들이 몰려서 뭉글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해수위에 한 명만 배재영이 되고 나머지는 좀 다른 데로 갔어야 하는데 그러듯이 우리 전국 정치권이 공교롭게 초선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누가 일사불란하게 좀 어떻게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조정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대응이 좀 위험한 거죠. 위험하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디를 하나 밟아야겠는데 어디를 밟아야 그 저항이 그래도 가장 적을 것인가 이걸 가늠해보고 밟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메마른 그런 입장이 될 뻔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런 때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국 출신이 당대표, 원내대표로 앉아있다면 그래도 이걸 해소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좀 그런 점들이 아쉽죠. 최고위원 하나 출마한 사람이 없더라고. 또 뭐 되고 안 되고는 뭐 한 번 출마했죠. 한정도 출마하다가 출마했다. 아니, 재선 의원도 상임위원장 할 수 있는데 전국 의원들은 재선 상임위원장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재선 중에 상임위원장이 나왔죠. 예, 재선은 농해수 1년짜리로 해서 위원장도 했는데도 우리 군산 전국 출신 출신 의원들은 소명훈 위원장도 있고 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내 사정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없어 전부. 예비위원장은 1.5예요. 1.5. 거기는 이제 사연이 있더라고. 난 들어보니까 원래 그 간사를 시키려고 그랬더만 거기를 애결위 간사를 오고 우상호 의원을 원래 애결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 우상호 위원장이 거절한 모양이에요. 자기는 다음에 정치를 출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애결위원장 맡아서 보내겠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서삼석 의원을 간사에서 그냥 위원장으로 올려 세웠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재선이거든. 서삼석도 1.5에 그걸로 들어왔습니다. 서삼석 재선인데 엊그제 김관영 지사 그저께가 만났더니 서삼석 위원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왔다고 그래서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민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좀 부결시켜야 된다. 부결로 몰아가야 정부가 할 수 없이 원상복구 시키지 구걸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구걸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압박 카드로 나가야지 구걸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그게 진짜 새만금도 말이나 그런 소리입니까 그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91년도에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이래 우리 전라북도 해역에서 발생한 어업 생산 손실액이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투입한 국가 예산액보다 더 커요. 그게 31년 동안 32년, 33년 동안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은 정말 영양가 없는 개벽당이다. 현재까지 계속 손실은 발생하고 있고 어업 생산 손실은
그렇다고 새만금 사업은 33년째 계속 하자백년으로 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새만금 사업을 이번에 원상복구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파가라고 그래야 돼. 이제 파가라고. 더 이상 새만금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 물어보지 말라. 파가라 이거. 그래서 방조제 다 걷어내고 그 갯벌로 다 복원시켜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임계점에 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새만금 가지고 뭐 예산 더 세워달라 뭐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정말 이게 넌센스고 있을 수 없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새만금 잊어버려야 돼. 전라북도민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것은 지금 뭐 새만금 가지고 전 그것이 군산 그 김제 부안이 뭐 땅 따먹기 그런 경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결말이 안 나고 있겠지만은 이 새만금은 전체적인 덩어리로 묶어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새만금. 뭐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특별 행정구역으로서의 새만금으로 가서 거기에 규제를 제로, 세금 제로, 땅값 제로 등 대폭적인 파격적인 이 특례를 부여해가지고 외국의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새만금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지. 저렇게 언제 땅이 드러날지도 모르고 진행되는 이 새만금 사업이 또 군산, 김제, 부안 간에 뭐 땅 따먹기 경쟁이나 벌이는 저런 새만금 사업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1월 초에 그 상하이 푸둥지구를 가서 그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그 전망대가 뭐라고 그러고 동방명주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막 마철로로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올라섰는데 그게 어제 오늘 올라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올라선 거죠. 거기가. 근데 새만금과 동일 시기에 90년대 초반에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상하이 푸둥지구가. 그런 거 보고 오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뭐 속이 터지는 거지. 저걸 무슨 저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정말 영양가 없는 개벽다위가 돼가지고 그 도민들 애간장 단우이고 도민들을 진짜 우롱하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분발을 해야 될 때인데 정치권도 저렇게 무기력하고 또 숫자 앉을라 더 줄은다고 보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뭐 책임이 많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또 분발하는 그런 정치인을 한번 열어보려고